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리에 막을 내린 지 벌써 6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강원도에 남아있는 올림픽 경기장 시설들은 운영비가 수익보다 더 들어가는 적자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강원도의회가 올림픽 유산 시설을 국가가 관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에 남아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대표 유산시설인 평창 슬라이딩 센터와 강릉 하키센터,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올림픽 이후 이 3개 경기장 시설을 강원도 개발공사를 통해 유지 관리하는 데만 연간 50억 원가량이 듭니다. 반면 시설 사용료, 대관료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10억 원가량에 불과합니다. 매년 40억씩 적자입니다. 강원 도민의 세금이 이를 메우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촉구한다. 뾰족한 타개책 없이 이런 상황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의회 의원들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라며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경기장과 시설 등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을 통해 국가가 직접 관리하면서 체육, 문화, 역사가 어우러진 종합공원으로 발전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들은 지역의 부담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원 도민의 축제로 치러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세계적인 축제로 치러졌는데 재정 자립도든가 도세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2018 평창 기념재단의 역할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2018 평창 기념재단은 동계올림픽 이후 대회 잉여금의 80%를 출연해 설립됐는데 당시 문체부, 강원도, 기재부, 조직위는 재단이 올림픽 유산 계승 사업을 추진하고 올림픽 경기장 3곳에 대한 관리 운영 또는 재정 지원을 목적 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산 시설을 활용한 행사성 사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3개 경기장 위탁 운영 등 핵심 내용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체부와 기재부도 국가적 행사가 치러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경기장 시설의 국가 관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 성공적으로 치른 올림픽이자 남북한 평화의 장으로 기억되고 있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면이 씁쓸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최근 강릉 지역 바닷가 관광지 인근에 골재 채취장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허가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리조트 공사 현장과 길 하나 차이로 맞닿아 있는 곳에서 중장비들이 동원돼 땅을 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배추밭이 있는 대규모 농경지인 이곳은 최근 강릉시가 한 업체에 내년 4월 말까지 허가를 내줘 골재 채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배추밭 바로 옆에서 골재를 채취하면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모래 채취나 등등 주는 바람에 우리 농민단체에 피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관광지도 보니까 이 현장으로부터 300m쯤 떨어져 있는 강릉시 강문동의 한 배추밭. 강릉고등학교와 바닷가 호텔 사이에서도 내년 초부터 8월 말까지 골재 채취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인근 상인들은 분진과 소음 등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진과 또한 대형 덤프트럭이 다니면서 교통사고도 우려되고 어떻게 이런 자연지역에 그런 골재 채취이 들어온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주민들은 강릉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주민 동의는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모든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주민 동의 사항은 사업 진행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는 거지 법적인 의무 사항은 아니에요. 또 여러 관련법을 통해 세륜시설과 펜스, 방진망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가 나갔다며 앞으로 관련 규정을 잘 지키는지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산먼지나 소음에 대한 부분들이 최소한의 기준들이 법적으로 정리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점검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할 겁니다. 강풍이 자주 부는 동해안 특성상 대형 관광지 인근에 있는 골재 채취 현장에서 비산먼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여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강원도 내 대학이 폐교나 통합을 잇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태백에 소재한 사립전문대 강원관광대는 지난 2월 자진 폐교를 결정하면서 2018년 2월 경산의 대구 미래대 이후 두 번째로 자진 폐교 전문대가 됐습니다.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는 통합 강원대로 출범을 준비하고 있고 강원 도립대와 춘천교대는 강원대와의 통합 희망 의사를 밝혀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강원도의 평균 기온이 역대 3위를 기록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발표한 월간 기후 정보에 따르면 10월 강원도의 평균 기온은 14.1도로 12.4도인 평년 기온보다 1.7도 높았습니다. 설악산은 평년보다 6일 늦은 지난달 4일부터 단풍이 들기 시작해서 29일 절정에 달했습니다. 기상청은 평년보다 발달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따뜻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증류주 하면 스코틀랜드의 스카치 위스키가 제일 유명하지만 안동 소주의 역사는 이보다 200년이나 더 빠르고 술맛도 위스키 못지 않습니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더 많이 알리는 것이 중요한데요. 안동 소주의 세계화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김건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00년 전통을 가진 안동 소주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명맥이 끊겼지만 고 조옥화 명인의 손에서 부활해 1990년부터 상업적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지금은 9개 업체가 현대식 설비를 갖추고 다양한 안동 소주 제품을 내놓으며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위스키가 똑같이 숙성시켜서 판매하기 때문에 위스키와 안동 소주가 다를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다만 위스키는 원료가 매가고 저희들은 쌀이락하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안동 소주의 지난해 매출은 190억 원으로 전년보다 26% 증가했고 수출은 8억 원으로 2억 원 늘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세계 시장 진출이 시작된 덕분입니다. 안동 소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세계화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포럼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국제 주류 전문가인 위르겐 다이벨 대표는 고품질만큼이나 안정적 공급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우리 전통주를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김경문 대표는 현지 식당을 통한 마케팅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워낙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 미국 시장에서는 그 안동 소주가 하나의 카테고리로 잘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동 소주협회는 첨가물을 넣으면 안 되고 6개월 이상 숙성해야 한다는 등의 품질 기준을 마련한 데 이어 국제적 감각에 맞는 공동의 새로운 병 디자인도 개발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가 수출 실적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마 한 2027년 정도 되면 내수 시장만큼이나 해외 시장이 열릴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맛으로도 얼마든지 승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만 잘하면은 세계인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고 한류와 함께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카치 위스키, 중국의 마오타이 같은 세계적 명주로 도약하기 위한 안동 소주의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등 강원도 내 국립공원의 주요 등산로가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통제됩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지대 10개 탐방로 85.8km의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설악동에서 울산바위, 장수대에서 대승폭포, 소공원에서 금강골 등 10개 탐방로 21.42km는
가을철 산불 예방 기간에도 개방됩니다. 오대산 국립공원 사무소도 같은 기간 고지대 7개 탐방로 50.78km를 통제하지만 상원사에서 정멸보궁, 소금강에서 구룡폭포 등 4개 탐방로 15.5km는 개방합니다. 지난 주말 K리그1 강원FC가 수원FC에 0대4로 크게 패하며 리그 3위로 떨어졌습니다. 하나은행 K리그1 파이널 라운드의 4번째 경기를 치른 강원은 이번 라운드에서 승점 3점을 보탠 김천에 리그 2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강릉 홈에서 포항과 맞붙는 강원은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김천은 지거나 비겨야 리그 준우승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프로농구 원주 DB가 길었던 7연패의 사슬을 끊으면서 공동 9위로 올라섰습니다. DB는 어제 원주 종합체육관에서 창원 LG를 상대로 한 홈경기에서 29.8 리바운드를 기록한 오누아쿠와 15점 16 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한 강상재의 활약에 힘입어 최종 스코어 73대 51로 개막전 이후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1쿼터를 무려 25대 8로 앞서고도 2쿼터와 3쿼터 내내 고전했던 DB는 4쿼터 들어 득점포가 살아나면서 LG의 추격을 뿌리쳤습니다.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마친 DB는 내일 홈에서 서울 SK를 상대로 반등에 나섭니다. 강원도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보급률은 전국 평균보다 소폭 높지만 배차 간격이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저상버스 보급률은 41.9%로 전국 평균이 38.9%보다 3%포인트 높았습니다. 반면 저상버스 배차 간격은 58.2분으로 전국 평균 26.4분보다 2배 이상 길었고 울산, 제주, 충남, 경북에 이어 5번째로 배차 간격이 길었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115.3%로 전국 3번째로 높았고 서비스 건수는 44만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